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 중 1인인 숙성달인 신세끼 기자와 함께 어려운 시사는 명쾌하게,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은 상쾌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는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는 숙성달인 신세끼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몽두지 창간자에는 리비메리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신세끼입니다. 신세끼님은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거죠? 네. 그런데 새해 들어서도 멘트가 좀 동일하시네요. 응?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멘트 진실인가요? 진실 혹은 거짓. 웃자고 한 멘트 죽자고 덤벼들지 마십시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어도 우리 신 기자님 패션은 전혀 바뀌질 않네요. 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똑같은 패션을 유지할 만큼 검소함이 몸에 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로 30년 이상을 재직하는 지금까지도 단벌이라는 점과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재산 신고를 34억 7천만 원 신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돈이 없어 염색을 못한 거나 강남 6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에르메스 넥타이와 까르띠에 벨트 같은 고가 명품을 착용하는 박원순 시장이 뜯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유? 근데 신 기자님 집이 대한민국 최대 그 부촌인 평창동 아니셨던가요? 근데 홍앵커의 그런 질문은 그 인신공격 아닙니까 지금? 인간이셨던가요? 사람이니 개냐의 진실 따위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문정부의 오락가락 입장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과 급등을 오가면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으로 급락했다가 지지층 동요에 당황한 청와대가 한발 물러나면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란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급락했어요. 이러니 작전 세력이 정부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최근에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관리 발언 이후에도 연일 그 정부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시켜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니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시도 안 먹히는 걸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결재는 없었나 봐요. 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찬성 의견이 20만 건을 넘었어요. 내용도 정부의 규제를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20, 30대가 핵심 지지층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문정부로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글쎄요. 그걸 고민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젠다는 이미 던져놓았으니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들의 몫이고 정부야 괜히 개싸움에 들어갈 필요 없이 지방선거 때까지 간이나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규제를 하던 활성화 정책을 내놓던 힘이 쏠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 30대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에 대해선 정부 여당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가요? 20, 30대면 문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던가요? 가마솥에 넣는 순간에도 먹을 것을 주면 이 주인이 날 사랑하나 봐 하고 정싱싱리하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탈 조짐이 보이면 청와대가 몇 마디 립 서비스하고 그로 인해 코인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탈했던 20대 30대들은 언제 그랬다는데 그냥 꼬리를 달랑달랑달랑 흔들면서 달려오게 돼 있어요. 애초에 사고 자체가 없는 자들이라 탄핵 때도 그랬고 그렇게 숙성시킨 제가 하는 말이니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뭐 사주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하시던데 좋으시겠어요? 뭐 날도 추운데 조만간 따뜻한 가마솥에 들어가서 목욕하시겠네요? 누가요? 네가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 그 좋아하시는 게사료도 가져가세요. 한 주간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혼란만 일으켰을 뿐 문정부가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투기 과열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지금도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시장이 더 커질 경우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나 참여하는 거래소 시장에 대해 발언 공개 여부에 따라 급등락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조차 없이 섣불리 폐쇄 검토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지나친 음모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죠.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다 운명이다. 이번 폐쇄 발언의 수혜자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문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취학 전 영어 교육 금지 발표한 지 3주 만에 정부가 영어 교육 금지 미확정, 시행하되 시기 미정, 원점 재검토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소통하고 오는 정부답게 소통을 하는군요. 그러게요. 정말 소가 통곡할 노릇이네요. 그런데 이번 사례도 지난해 벌어진 수능 절대평가 혼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그때도 추진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가 항의가 쏟아지자 결정을 1년 미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부 들어서 정책을 발표해놓고 얼마 안 가서 없던 일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앞서 살펴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도 7시간 만에 물러섰어요. 국가교육정책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백년대계는 제쳐두고라도 3주 앞도 못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홍행커님 같이 말이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시선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야를 좀 넓게 해갖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소통을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정책 수정이 있었다고 보실 겁니다. 사실 자신들이 주장하던 거 바꾸기 그리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정부나 되니까 아니다 싶으니 발빠르게 여론 수렴해서 3주 만에 정책 수정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하는 정부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통하는 정부답게 시야를 넓게 해서 교육부 폐지하고 정책 수립 여론조사부를 만드시죠. 그렇지. 그러고 보면 혼밥까지 하시면서 13억 인구와 소통하신 문 대통령도 4천만 국민과도 소통 좀 하시게 매일매일 좋아하시는 짜장면집에서 혼밥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요가 있는 외국어 교육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당장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면 돈 있는 계층만 비싼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되니 계층별 영어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문정부는 반대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5만여 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월부터 영어 수업을 금지하라고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제 와서 미확정, 연기 검토, 원점에서 재검토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숙한 교육 정책은 문정부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호프집에서 미팅을 하며 건배를 하는 기사가 언론 기사에 나왔어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은 호프집에서 2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일자리 안정 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슈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정부 경제수장들이 호프 미팅은 처음은 일이라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안주로 한국 경제를 말아드셨다고요?
제조업부터 경기까지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에서 한국만 나홀로 역주행 중인데 참 대단들 하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 야동 사건에 대한 해명과 진실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요? 무슨 소리죠? 개소리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서울 대중교통 무료 탑승으로 세금 50억을 쓰고 교통량은 1.8% 감축했네요. 이게 뭔가요? 개그? 실효성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논란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더 많이 바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걸음이 중요하겠죠. 저도 시장님 덕분에 오늘 지하철 공짜로 타고 왔습니다. 시장님 응원합니다. 신 기자가 박 시장을 응원하는 것을 보니 고사성어 중에 틀린 것도 있네요. 뭐죠? 견원지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숙성다른 신세기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문학가 노시는 옛날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은 복고를 주장하고 지금 위세가 당당한 사람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아직 행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혁신을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혁신이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무시된 채 자신의 존재 각인을 위해 지나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의 행함을 우리 모두가 반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어울림 2부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의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승의 유유희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